옛날 14살의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오른 임금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숙종 임금이었다. 그는 어린 나이에 즉위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이 나라는 제가 직접 통치해보겠습니다. 믿고 지켜보시옵소서. 냥냥. 어머니인 대비의 섭정을 거부하고 좌우 신하들의 힘의 균형을 절묘하게 맞춰가며 그 후 무려 46년간 대동법 등 여러 분야의 치적을 남긴 왕이었다. 숙종은 또한 배움에 대한 열망도 아주 강해 갖가지 학문을 섭렵하였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풍수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한다. 해서 유명한 직관이나 스님들을 수소문하여 초대 후 직접 1:1 저자직강 과외를 받으며 그 실력을 조금씩 키워나갔는데 그러다 보니 어느새 어지간한 직관의 실력은 넘어섰다고 한다. 궁궐 밖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사는지 참 궁금하구나. 야오. 평소 백성들의 삶이 궁금했던 숙종은 종종 변복을 한 채 자맹을 나가 백성들의 삶을 직접 보고 듣는 게 취미였다. 신하들의 입을 통해서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 실상 알 수 있는 일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오늘도 혈기 넘치는 젊은 숙종은 호위무사 하나와 변복 후 민심을 살피기 위해 궁을 나섰다. 하지만 님 본 김에 뽕도 딴다고 궁을 나선 김에 땅의 기운에 대한 복습도 할 겸 이곳저곳 산길을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었다. 어디 보자. 이곳은 저 위에 산의 기운이 모여 양의 기운이 쌓이는데 이를 풀어줄 음기를 이루는 신에나 강이 없어 싶구나. 그리고 이곳은 오호라 동쪽이 높으니 재물의 손실이 좀 있겠구나. 하지만 서쪽도 함께 높으니 후손들의 가정은 화목하겠어. 참 재미있지 않느냐, 냥냥. 예, 그러하옵니다, 전하. 어허, 밖에서는 전하라고 부르지 말고 날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냥냥. 아, 예, 전하. 아니, 날이. 그래, 그렇게 말이다. 그렇게 숙종은 산길을 오르며 여기저기 살피던 중 잠깐, 저기 저 사람들 지금 뭐 하는 걸로 보이느냐? 예, 이제 막 묘자리를 쓰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구나. 내 그동안 풍수를 알고 제대로 활용해보지 못했는데 저 불쌍한 백성을 위해 풍수지리 무료 서비스 한번 해줘야겠구나. 숙종이 도착했을 땐 한 부부네가 방금 관을 묶고 털을 다지고 있었다. 아이고 시아버지, 아이고 아버지, 시아버지. 에휴, 극락왕생하시길. 숙종은 저 부부가 묘자리는 잘 썼는지 주변 산세를 꼼꼼히 살펴보며 그간 배웠던 풍수지리 지식과 비교해보기 시작했다. 어디 보자. 여기는 혈이 모이는 곳이고 저기는 그러니까 그렇지. 저기 아버지, 저 사람은 어디 양반집 자제로 보이는데 누구길래 아까부터 이곳을 저리 살피고 있는지요? 혹시 아세요? 아니, 전혀. 할아버지랑 친분이 있다기엔 너무 젊은데. 아니, 이럴 수가. 왜 그러십니까, 전하? 어허, 이 녀석이. 맞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낯빛이 급격히 어두워진 숙종. 이럴 수가. 아무리 살피고 살펴도 이곳은 풍수지리에서 절대 묘자리를 쓰면 안 되는 자리가 아니던가. 다시 한번 살펴보아도 틀림없었다. 이곳은 산속의 뱀들과 지네들, 각종 독충들이 내려와 머무는 혈자리로 오공하강렬, 그렇게 불리는 자리였다. 이런 자리엔 절대 묘자리를 서면 안 되는데 그 이유는 그냥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바로 직속 후손이 죽어나가기 때문이었다. 이제 저 집 자식들이 전부 죽어 대가 끊길 것인데 무슨 년으로 여기에 묘를 썼단 말인가. 이건 필시 저 가족에게 큰 원한을 진자의 음모일지도 모르겠구나, 냥냥. 하지만 지금 말해봤자 이미 늦었다. 묘자리를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겠지만 한번 선 묘자리는 다시 송장이 새기 전까지 되돌릴 수 없는 법. 아무리 자신이 왕이라지만 바꿀 수 없는 게 풍수인 것이다. 안타까움에 젊은 숙종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뚝뚝 흘렸다. 전하, 아니, 날이 고정하옵소서, 냥냥. 여보,
저기 저 양반댁 자제가 울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시아버지랑 연관이 있나봐요. 가서 한번 여쭤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그럴까? 그렇게 남편 되는 자가 숙종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 저기 양반어른, 어찌된 연유로 여기서 그리 서글피 눈물을 흘리시는 건지요? 그러자 젊은 숙종은 차마 말도 못하고 이 백성이 불쌍해 눈물만 연거푸 흘리고 있었다. 그러지 마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이리 와서 막걸리 한 잔 드시지요. 그렇게 숙종 일행은 새참에 동참하여 막걸리를 몇 잔 주고받았다. 그제서야 진정이 되는 숙종이었다. 저기 양반어른, 도대체 왜 그리 눈물을 흘린 겁니까? 어찌된 일인지 알려주십시오. 내 말을 해줘도 이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라 그렇다네. 그런데 어찌 이곳에 묘를 쓰게 되었는가? 사실 이 부부는 가난하지만 병든 아버지를 정성스레 모신 효자와 며느리로 유명했다. 하지만 결국 병든 아버지는 어젯밤에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마침 그 지역에 산다는 이름 있는 직관이 찾아와 자네들의 효심에 내 감탄했네. 하지만 워낙 자네들이 가난한 탓에 명당을 구하기란 절대 불가능하니 내 그 누구도 모르는 명당 중에 명당을 알려주겠네. 앞으로 복 많이 받고 살아가시게 냥냥. 그렇게 그가 알려준 자리가 바로 이 자리였던 것이다. 이 땅을 내준 자도 그 누구도 찾지 않는 흉당이었기에 아주 싸게 내준 것이고 말이다. 그렇게 된 것이군. 내 풍수지리에 자신 있는 편인데 지금 이 묘자리는 온갖 뱀과 독충들이 모이는 아주 흉자리 중에 대흉자리라네. 예? 자네들은 앞으로 복은커녕 자손들 중심으로 집안에 큰 우환이 생길 것이네. 오호, 저흰 그것도 모르고 선행을 베푸신 줄로만 알고 그런 것인데. 숙종은 이 가난한 부부가 너무나 안타까워 뭐라도 해주고 싶었다. 내 막걸리도 대접받았으니 보답을 하고 싶네. 여봐라, 너는 이 부부를 데리고 가까운 관하로 가서 쌀 100석을 내어주도록 해라. 예, 나리. 예? 어찌 이런 은혜를. 아니네, 앞으로 닥칠 우환이 클 것인데 이걸로 배부르고 등 따뜻하게 지내기라도 하게나. 냥냥. 그리고 그 직관이 사는 곳이 어디인가 내 직접 가서 얼굴 좀 봐야겠네. 타인에게 이런 피해를 주는 녀석은 내 단칼에 가서 베어버리리라. 그렇게 숙종은 부부가 알려준 곳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다. 그곳엔 집이 하나 지어져 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아주 허름한 집이었다. 사람들을 속이고 지 욕심을 채우느라 으리으리한 집에 살고 있을 줄 알았더니 이리 살고 있다네. 의외로구나. 냥냥. 이리 오너라. 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허풍을 치는 것도 모자라 찾아온 손님에게 대하는 태도도 엉망이라니 숙종은 마음속에 점점 노여움이 일었다. 내 이 녀석을 요절을 내리라. 야옹. 그 아무도 없어. 지금 저 아래 묘자리를 바로 보고 오는 길이오. 그 묘자리를 여기에서 받았다 들었소. 직관이라 불리는 사람이 그런 허튼 소리를 하고 다니다니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소. 그제서야 초막의 입구가 열리며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는 오랜 동안 씻지도 않았는지 옷도 얼굴도 지저분했다. 하지만 눈빛만은 총명히도 빛나고 있었다. 허튼 소리라니, 허튼 소리라니. 어디서 곱게 자란 양반네인지 모르겠지만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시오. 나는 평생을 풍수를 공부하며 전국의 산천을 누빈 사람이요. 그 땅은 명당 중에 명당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자리는 오공화강혈로 흉한 기운이 풀풀 풍기는 흉당 중에 흉당이거든. 한 달 안에 그 집 자손이 목숨을 잃을 것인데 어찌 그곳이 명당짜리란 말이냐. 숙종의 말을 들은 그는 눈을 빛냈다. 오호라, 뭔가 좀 알긴 아는 양반분이신가 보네. 맞소, 분명 그 자리는 오공화강혈이 맞지요. 하지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군요. 뭐가 말이냐. 그 자리는 지금 보기엔 흉당이 틀림없지만 오직 하나, 오직 그거 하나면 그
그 어느 명당짜리 하나 부럽지 않은 훌륭한 곳으로 변하지요. 무엇이? 그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용의 눈물. 용의 눈물 단 한 방울만 그 땅에 떨어져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땅에 그 흉하고도 흉한 기운들이 사라져 완벽한 명당으로 거듭난다 이 말이요. 무엇이라? 그래서 그 자리에 묻히면 자손에게 쌀 100석이 당장 생길 뿐만 아니라 대대손손 자손들이 승승장구하는 명당 중에 명당이요. 쌀 100석? 여봐라, 너는 이 부부를 데리고 가까운 관하로 가 쌀 100석을 내어주도록 해라. 예, 나으리. 어? 그리고 내 방금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거네. 설마. 그렇다. 자고로 옛부터 용이라 함은 왕을 칭하는 말이었으니 숙종의 태몽은 할아버지인 효종이 꾸었는데 꿈속에서 며느리 이불을 들춰보니 거기에 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때 숙종의 이름을 용상이라 지어 부르기도 하였다. 이처럼 용으로 칭해지는 조선의 임금인 숙종이 눈물을 흘림으로써 방금까지 흉당이었던 자리가 순식간에 명당으로 변한 것이었다. 이 직관 보통 인물이 아니었구나. 명당을 그냥 찾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와서 눈물을 흘리는 것까지 내다본 것이 아닌가. 그때부터 직관에게 크게 감탄한 숙종은 표정을 숨기고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그렇게 명당을 잘 보는 당신이 왜 이리 허름한 집에 사는 것이오? 으리으리한 커다란 귀갓집에서 살아야지. 정말 당신은 하나는 알고 둘만 모르는 줄 알았더니 셋을 모르는 자요. 그러더니 그 직관이 숙종에게 저벅저벅 다가오더니 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이보시오 젊은 양반. 저 아래 부자로 사는 자들은 남 사기나 치고 도둑질하고 공금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쓰며 나쁜 짓은 모두 하고 사는 놈들인데 그렇게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 살면 못하겠소. 호. 네, 그런 자리 하나도 부럽지 않소. 왜 그런지 아시오? 그건 바로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는 언젠가 이 나라의 임금께서 반드시 방문하는 자리라오. 오호. 그런데 당신 임금을 만나 못하려 그러시오? 헤헤.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어찌 임금님을 뵙겠소? 아무리 궁궐에 찾아간다 한들 만나주시기나 하시겠소? 네, 아까도 말했지만 난 전국 산천을 누비는 동안 천하제일의 명당자리를 찾아 놓았는데 그 명당자리를 알려드리려고 그런다오. 그 명당은 나라님이 묻히면 이 나라는 언젠가 반드시 강대한 나라가 될 그런 자리요. 오호라. 그런 자리라면 꼭 알려드려야겠소. 그래서 그 임금님은 언제 오신답니까? 참, 이 양반이. 어디 보자. 예전에 내가 그 오시는 시기를 적어놓은 것이 있을 텐데. 그렇게 그 직관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더니 아니, 그날이 바로 오늘이 아닌가. 그리고 급히 집 밖으로 뛰쳐나와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전하, 알아뵙지 못한 죄 죽어 마땅하옵니다. 냥냥. 아니네, 내 자네의 실력에 2번이나 크게 탐복했네. 게다가 이리 욕심도 없이 나라를 위하는 마음까지. 대단해. 그렇게 숙종은 그에게 결국 묘자리를 받아 묻혔는데 그 자리가 바로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오릉 중의 명릉이라고 한다. 네, 적 보면 아는데 이 전설의 곤양 채널이 명당 중의 명당이라. 이곳에 와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꼭 남기고 가면 아주 큰 복을 받겠구나.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